예, 시급으로 출마한 이중선 전주시장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중선입니다. 전주시장 후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왜 내가 전주시장으로 나가야 되는지. 네네. 뭐 가장 첫 번째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02년도에 노사모 네. 전국 대표 일꾼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문성근 예. 영화배우 문성근 네.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전국을 네. 돌아다니면서 네. 각종 뭐 대선이나 당대표 선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닐 기회가 많았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우리 전주와 네. 다른 지역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계기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전주가 어떤 도시의 규모나 네. 인구 수에 비해서 네. 좀 많이 뒤처졌다 하는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네. 뭐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이번에 출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전주가 전국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네. 제일 어렵잖아요. 네. 특별하게 나는 전주를 이렇게 좀 발전시켜서 경제적인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해결을 하겠다. 뭐 그런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요? 저는 앞으로 20년 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저는 극심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서울 경기 지역에 서울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는데 이런 국토의 불균형, 그다음에 인구의 불균형을 가지고는 이 국가 발전에도 큰 저해가 될 거다. 근데 그러면 지역에 왜 안 사냐?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인구가 180만이 무너졌고 올해 안에 179만도 무너질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유출되는 게 뭐냐면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일자리가 없어서고 두 번째는 인프라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그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향이 또 진안이시고 그리고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초기부터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선배 정치를 따르게 된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 국민에게 가겠는 건 이제 88년 인사청문회죠. 그때는 뭐 저도 중학생의 어린 나이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참 뭐 바른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2000년 총선이었죠. 그때 제가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당연히 저런 사람은 지역을 떠나서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과 정당을 떠나서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총선 결과를 보니까 낙선을 했더라고요. 그때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 뭐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제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또 관련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존경심이 더더욱 깊어지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그때. 그 기사에 보니까 이중선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상추 씨. 상추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노사모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아이디라는 걸 만듭니다. 이제 가상의 이름이죠. 거기서 그 노사모에서 제 아이디가 상추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다 저를 뭐 전국적으로는 다 저를 이제 상추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었고요. 뭐 국회의원이나 뭐 심지어 청와대에서 거의 대부분 다 상추라고 다 불렀죠. 원광대 정치외교학과? 네네네. 그리고 그러고 졸업하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꼭 정치에 좀 한번 뛰어들고 싶다 뭐 이런 또 배경이나 동기가 또 있었을
것 같긴 하고. 아, 뭐 전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건 그래요? 전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어떻게든지 간에 네. 노무현이라는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아, 예, 머릿속에는 이 생각밖에 없어서요. 그때 네. 뭐 자원봉사를 네. 하다 보니까 네.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뭐 개혁당이라는 개혁국민정당이라는 당이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갔고요. 네. 2002년 대선이 승리로 끝나고 나서 네. 저는 원래부터 생각했던 저는 사실은 통일운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네.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이라고 네. 하는 네. 그런 네. 학교를 가게 되죠. 지금은 이제 북한대학원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됩니다. 네. 교육 출석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좀 약간 실한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부끄럽죠. 네. 많이 부끄럽고요. 네. 제가 네. 제 큰딸 이름이 봄길입니다. 봄길. 네, 봄길. 봄길인데 네. 그 봄길이가 네. 아프게 태어났어요. 네. 아프게 태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뭐 호상 산부인과라고 네. 그 압구정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네.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현대 아산병원으로 이제 네. 갔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뒤늦게 따라갔는데 네. 그때 이제 종교적인 뭐 단어로는 서원이라고 네. 표현을 하시던데 네.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네. 우리 봄길이 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네. 잘 크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제가 빌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네. 제가 평생 그 하나님 예수님 품 안에서 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해서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좀 다녔죠. 네. 네. 그런데 서울에 살 때는 계속 잘 다녔습니다. 아. 2009년도에 제가 여기 다시 전주로 내려와서 전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맞는 교회를 찾다가 잘 못 찾아서 그때 집 앞에 있는 네. 연세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이건 뭐 핑계입니다. 뭐 변명이고 핑계인데 그때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발 한 발 뭐 이제 또 2012년도에 대선이 있었는데 뭐 그거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뭐 그렇게 자주 나가거나 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마 결심하고 너무 이제 여러모로 힘들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회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게 뭐 그 동기가 되었고요. 그 지금 봄길은 어떻게 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특별한 장애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특별한 장애는 없고. 네. 그 첫째 봄길이고 둘째 이제 봄햇살이라고. 봄햇살? 예예. 또 자매입니다. 아 자매예요? 예. 그 대의협력 담당관으로 또 일도 하셨고. 예예예. 또 전라북도 정무 특별 보좌관으로 또 네네네. 일을 하신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이런 정책을 한번 펼쳐서 전주시가 또 전주 시민이 잘 사는 정책을 한번 펼치고 있다. 그런 특별한 게 있는지 앞서도 질문을 드렸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이제 인프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일자리가 없고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도시를 떠나고 그다음에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고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많은 기업들이 이 전주라는 도시 안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창출된 어떤 부가가치를 통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세대 통합. 세대 통합을 시대 정신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신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전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전주와 전라북도를 놓고 보면 좀 관료 중심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대적으로는 그 우리나라 국회의석의 거의 60%에 가까운 176석인가요? 8석인가요?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80에서 거의 한 60%에 가까운 그 의석을 이제 특정한 세대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그런 한국이 좀 과잉대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가 고루고루 각 세대가 고유의 그런 어떤
그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유독 이 정치 분야에서만큼은 특정 세대가 이제 독점하고 있는 그런 예. 현상이 있어서 예. 이 소위 말하는 586 세대의 자식 세대가 되는 20대가 예. 지금 사실은 많이 이제 그 보수화되고 뭐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수화된 가장 큰 게 사실은 먹고 살기 어렵고 그렇죠. 예, 생활이 불안정하고 예.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일정 부분 받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 어느 정도 40대, 30대, 20대들한테 예. 더 많은 기회가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도요. 예.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세대 교체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게 그 과정이 많은 기회가 40대, 30대, 20대들한테도 공유되는 이 과정이 저는 세대 통합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전주시장이 같이 할 덕목 중에 하나가 기업인 마인드, CEO 네. 마인드를 네. 갖춰야 된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네. 어떤 CEO 마인드로 네. 전주시를 이끌고 가시는지. 저는 CEO 마인드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덧붙여서 설명. 예, 기업의 일반적인 그 특성이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이제 그대로 놓으면은 사실 욕망이라는 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공익을 생각하는 어떤 정치인의 마인드가 저는 같이 따라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전주 시민들의 네.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네. 그러지 않는 이상해야 네. 이제 그 기업들이 이 전주에서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잘 적응하고 네. 또 여러 사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네. 벌고 그 과정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에 세금을 내서 또 지역에 재투자되는 네.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이제 정책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비록 나이는 어릴지 몰라도 네. 제가 뭐 기초지자체, 네. 광역지자체, 중앙정부 네. 산하기관,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네. 또 일을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네. 잠깐이지만 뭐 네. 사업도 해봤고요. 네.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뭐 중앙정부에 계시는 고위 관료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님들, 그다음에 청와대에 계신 여러 수석 비서관님들, 저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탄탄한 인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나이가 젊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뭐 이철성 대표님, 그다음에 정동영 대표님, 정성균 총리님 이렇게 이제 전북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비록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지만 대선에 도전했던 이런 큰 정치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많이 관철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전북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중선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다는 게 참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제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느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교회에서 느꼈던 그런 편안함, 그런 안온함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자주 못 다녀서 제 마음의 빚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어느 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한번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